야구를 사랑하는 팬이라면 이번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숨 막히는 순간을 놓쳤을 리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한국 신인 이정우 선수가 보여준 다이빙 캐치, 많은 기자들이 믿기 힘든 장면이라고 표현한 명장면이었습니다.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수비에서 단 한 번의 실수가 나왔다면 LA 에인절스는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성에서 온 선수라고까지 불린 이정우가 완벽한 타이밍에 등장해 에인절스의 결정적인 공격을 차단했습니다. 경기 직후 수비에 특히 엄격하기로 유명한 에인절스의 감독 론 워싱턴은 놀라운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캐치가 아닙니다. 이건 완벽한 센터필더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이정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바로 미국 야구계에 불을 지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분석과 논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정우의 다이빙 캐치는 이렇게까지 평가받았을까요? 왜 론 워싱턴, 수많은 스타를 지도했고 월드시리즈 진출 경험까지 있는 명장, 이 아시아 신인에게 이런 전례 없는 칭찬을 했던 걸까요? 이제부터 그 미친 수비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며 이정우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센터필드의 상징이라는 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5년 4월 21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LA 에인절스의 경기는 베트남 시간 기준으로 5대4 에인절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비록 자이언츠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정후의 이름은 9이닝 내내 빛나고 있었습니다. 6회에 터진 다이빙 캐치는 자이언츠 팬들은 물론이고 에인절스 홈 팬들조차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 만큼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경기 후 올드 스쿨 수비의 장인이라 불리는 론 워싱턴 감독은 감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수년간 수많은 다이빙 캐치를 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정후가 보여준 건 관중의 시선보다 빠르게 반응했고 공을 반박자 만에 읽어냈습니다. 그건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발언 직후 미국 언론은 에인절스 감독 이정후를 외계인이라 칭하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며 보도했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캐치는 얼마나 미친 장면이었는가? 문제의 수비 장면. 어떻게 펼쳐졌나? 당시 점수는 자이언츠 3대 1에인절스. 에인절스는 자이언츠 투수에게 압박을 걸며 방역을 노리고 있었고 자이언츠 투수 저스틴 벌랜더는 슬라이더, 커브, 패스트볼 등 다양한 구종을 섞어 에인절스 타자를 상대했습니다. 야구에서 라인 드라이브는 수비수를 찍고 지나가는 빠른 타구입니다. 이 장면에서 타자는 루이스 레니포 또는 조 아델일 수 있으며 투수와 팽팽한 승부를 벌이던 중 어려운 코스의 공을 강하게 쳐냈습니다. 그 공은 센터필드 방향으로 낮게 날아가는 라인 드라이브. 단 몇 초도 안 되는 시간 이정우는 몸을 틀어 공이 궤적을 예측하고 왼쪽으로 전속력 질주했습니다. 공이 닿기 직전 그는 결단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다이빙. 잔디에 닿기 직전 이정우는 글러브를 완벽하게 다듬며 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공이 땅에 닿기 전 포착한 장면. 관중들은 숨을 죽였다가 이내 폭발적인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왜 론 워싱턴 감독은 이정우를 센터필더의 클래스 선언이라 극찬했을까? 반사신경과 공읽기, 배울 수 없는 본능의 영역. 야구 인생 대부분을 수비에 바친 워싱턴 감독에게 있어 타구가 배트를 떠난 0.5.5초. 안전스승. 아이씨 궤적을 읽는 건 최고 수준의 외야수만이 갖춘 능력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가졌음에도 위험을 감수하지 못해 반박자 느리고 다이빙을 주저합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달랐습니다. 타구가 배트를 떠나는 순간 즉시 반응, 정확한 방향으로, 정확한 속도로 돌진 망설임 없이 결단. 이번 공은 반드시 몸을 던져야 한다는 판단해 과감하게 다이빙 워싱턴 감독의 말. 그는 공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궤적을 이해했어요.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타고난 본능입니다. 수비적 사고. 모든 걸 걸 줄 아는 용기. 수비 상황에서는 언제나 리스크 계산이 따릅니다. 다이빙에 실패하면 공이 멀리 빠져나가고 주자가 1루타를 2루타, 심지어 3루타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외야수들은 종종 속도를 줄이거나 무리한 다이빙을 피하죠. 하지만 이정우는 팀이 리드 중인 상황 혹은 리드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딱 그 타이밍에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워싱턴은 그 판단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수들에게 리스크를 조절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엔 모든 걸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정우는 그 순간을 정확히 알았고 몸을 던졌습니다. 희생정신,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팀을 위해 많은 선수들이 하이라이트 장면을 만들기 위해 다이빙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정우는 팀을 위해 점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위험한 착지를 감수한 것입니다. 그건 단지 어려운 캐치가 아니라 그 정신 때문에 계속 다시 보게 되는 플레이입니다. 어떤 이들은 론 워싱턴이 외계인이라는 표현을 쓴 걸 과장된 표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면 그 표현이 어쩌면 적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정우는 2025 시즌에 처음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진출한 아시아 신인. 그러나 그의 수비는 10년차 베테랑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성숙함. 그 다이빙 캐치는 초고속 라인 드라이브 상황이었고 작은 실수 하나로도 공을 놓칠 수 있던 장면. 그럼에도 이정우는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타이밍 몸을 던지는 각도 글러브로 공을 고정하는 기술 착지. 시 몸의 중심 조절 워싱턴 감독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기술 같다고 감탄한 것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SNS에서는 에인절스가 천사를 잃었다 라는 말이 유행 중입니다. 이는 이정우가 에인절스의 득점 기회를 앗아갔다는 의미로 자이언츠 팬들에게는 유쾌한 농담이자 에인절스 팬들조차 고개를 끄덕일 만큼 강렬한 수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계방송에서도 이 장면은 수차례 반복 재생되었고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이정우는 왼발로 힘차게 지면을 박차고 글러브는 길게 뻗어 잔디에 닿기 몇 센티미터 전에 공을 포착합니다. 불과 몇 초의 장면이었지만 승부차기만큼 긴장된 순간이었고 관중석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설적인 외야수들도 트위터에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앤드루 존스, 앤드루 존스. That was an A+ dive. 이 친구는 앞으로 15년간 센터필드를 책임질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케니 로프튼, 케니 러프튼. MLB에서는 다이빙 캐치가 종종 보여주기용일 때도 많지만 이정우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 모든 평가들이 모여 하나의 메시지를 완성합니다. 이정우, 책사 미래의 수비 스타. 비록 경기에서 자이언츠는 4대5로 아쉽게 패배했지만 이정우의 캐치는 그야말로 피해 최소화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만약 그 공이 떨어졌다면 에인절스는 점수 차를 더 벌릴 수 있었고 자이언츠는 8회, 9회에 따라잡을 기회를 잃었을 것입니다. 자이언츠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패를 떠나 이정우는 외야의 심장이었습니다. 그가 몸을 던져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다이빙 캐치는 이정우가 단순히 컨택 히터로서 타율점 3.55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비에서도 완벽에 가까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 뛰어난 올라운더 모델을 보여주는 가운데 팀을 위해 기꺼이 몸을 던지는 그의 희생정신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수비 케빈 키어마이어, 로렌조 케인, 바이런 벅스터는 센터필드에서의 다이빙 캐치로 유명한 수비의 대가들이죠. 이제는 이정우도 그들과 나란히 언급될 만큼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팀에서 외야수를 길러낸 론 워싱턴 감독조차 이정우는 슈퍼스타만이 지닌 본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통적인 수비를 중요시하는 올드스쿨 감독 워싱턴에게 있어서 다이빙은 언제나 신중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어디서든 뛰어드는 건 수비가 아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완벽한 타이밍, 6회, 에인절스가 격차를 벌릴지 자이언츠가 희망을 이어갈지 그 경기에서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정우가 앞으로도 모든 상황에서 무작정 다이빙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는 주저치 없이 또 한 번 하늘을 날아 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선택은 그를 다른 루키들과는 차별화된 존재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이언츠 감독은 확신합니다. 이정우는 센터필드 수비가 단순한 하이라이트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건 정확한 판단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평범한 수비도 있을 것입니다. 영리하게 움직이고 공을 손쉽게 처리하는 장면들. 하지만 필요할 때 그는 언제든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계인만이 가능한 캐치였다. 이 말은 그저 자극적인 제목이 아닙니다. 이는 엔젤스의 론 워싱턴 감독이 실제로 이정우에게 보낸 전례 없는 찬사입니다. 한 아시아 신인이 그것도 팀이 아슬아슬하게 패한 경기에서 상대 감독의 입을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관중보다 먼저 공을 잃고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런 플레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착지했다. 이 말에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반사신경과 공 읽기 능력, 훈련으로는 가르치기 힘든 본능적 감각, 용기 있는 결정, 다수의 외야수가 주저하는 상황에서 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팀워크 정신, 부상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팀의 실점을 막기 위한 희생.
미국 언론은 열광했고 자이언츠 팬들은 자랑스러워했고 에인절스 팬들마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보냈습니다. 이 다이빙 캐치는 비록 자이언츠가 승리하지 못한 경기였지만 2025 시즌 최고의 수비 장면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정후에게 어떤 일이 기다릴까요? 시즌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거인 자이언츠는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더욱 분투해야 하고 이정후, 외계인으로 불리는 그는 여전히 센터필드를 누비며 공을 기다릴 것입니다. 싱글, 볼넷, ABI, 그리고 또 한 번의 다이빙, 그의 앞길은 여전히 찬란합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에인절스를 만난다면 워싱턴 감독은 단단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정후는 2번 다시 센터필드를 그냥 내주지 않을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초대 손님 같던 아시아 신인 이정후, 이제 그는 엠블리 무대에서 핵심 선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55라는 공격 지표도 놀랍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수비에서 느껴지는 클래스는 더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 이 미친 다이빙 캐치는 단지 한 장면이 아닌 이정후가 MLB 전체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단지 신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 무대에서 위대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왔습니다.